김건희의 석박사 학위를 빠르게 취소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오늘 얘기를 해볼 테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할 김건희 논문을 검증하신 분들입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김용석 교수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한국사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이사장을 마치고 현재는 동일단체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석 교수입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재직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범학계 국민검증단 김건희 논문 표절 검증을 직접 했고, 그리고 이제 대필 검증에 대한 검증을 했던 김건희 저격수 김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김건희 논문에 대해서는 뭐 저격수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자, 이 두 분은 김건희의 논문을 직접 검증하신 핵심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건희 논문에 대한 문제 제기는 2021년도 대선 과정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간략하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인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독일 화가 파울 클레에 대해 회화 작품을 마치 집처럼 가르쳤다. 내용이 본질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며 8줄로 설명했습니다. 논문보다 4년 일찍 출판된 번역서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동문 교수들의 자체 검증 결과 해당 논문의 표절 수치는 적게는 48.1%, 많게는 54.9%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 같은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윤 대통령 측은 해당 논문은 선행 연구를 요약하고 분석한 것이라며 논문 작성 시기는 각주 표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정립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표절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얼마든지 외부 검증기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저도 어제 오후 늦게 그 보도를 접했습니다만은 3년 가까이 결론을 미뤄오던 숙명여대가 최근 해당 논문이 표절 논문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숙명여대 측은 얼마 전 석사 논문이 표절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김 여사 측에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이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숙명여대 측은 김 여사가 계속해서 서류를 받지 않거나 이의 제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조만간 표절 결론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 측에 조사 결과를 통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직 이의 제기 절차가 남아 최종 결론은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최종 결론은 역시 표절 논란이 일었던 논문으로 취득한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을 표절로 잠정 결론낸 데 이어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대 관계자는 오늘 숙명여대에서 석사학위 취소 결정이 나면 박사학위 취소 여부도 결론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대 학칙에 따라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내부적으로도 논문 자체가 무효라는 말이 많기 때문에 규정과 법을 따져가며 검토 중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은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수여 요건도 다시 심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서 숙명여대는 최근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를 김 여사 측에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2차례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은 모두 수취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영상 보셨을 텐데 정리가 잘 되셨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 대선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좀 시간이 좀 됐죠. 그리고 또 하나 김건희 씨가 얼마나 논문 조작한 게 한두 건이어야죠. 상당히 많은 여러 건, 그리고 석사, 박사 이렇게 해서 이제 복잡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국민대에서 받았던 박사학위, 이제 전문대학원에서 받았던 박사학위가 이제 표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몇 달 지난 다음에 또 숙명여대에서 받은 석사학위도 표절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국민대에서 먼저 제기가 됐기 때문에 국민대에서 이걸 빠르게 조사를 해가지고 표절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어야 되는데 국민대에서 이제 비정리적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문들 그리고 뭐 여러 시민들의 질타를 받아가지고 이제 검증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뭐 시간이 질질 끌다가 결국은 뭐 표절이 아니다라고 국민대 박사학위는 그렇게 났고, 그다음에 이제 숙명여대에서는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총장이 바뀌는 과정에 이제 좀 이제 다시 논문 검증에 들어갔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최근에 숙명여대에서 표절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자, 우선 김기현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숙명여대 건 잘 아시잖아요. 네, 숙명여대는 처음에는 뭐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총장이 바뀌면서 이제 그거를 검증하겠다. 네. 그러니까 총장의 선거에서 공약이었죠. 공약이었죠. 네, 근데 네. 이제 김건희 논문이라고 이게 딱 지칭은 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연구 윤리에 대해서는 자기가 확고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바로 그 김건희 논문 검증해가지고 아웃시킬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러지 그렇죠. 않았습니다. 예. 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면서 그 검증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 하지 않았고요. 제가 이제 숙대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숙대가 그동안 이제 석사 논문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좀 했느냐. 우리 아까 보도에서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우리 클립 영상에서는 이제 MBC 보도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MBC 그리고 JTBC에서 팔로잉을 하면서 단독 보도를 냈었고 또 교육 언론창의 윤근혁 기자님이 최신까지 팩트 체크를 해가면서 보도를 하셨습니다. 자, 김건희 석사 논문에 문제가 된 건 아까 2021년 우리 그 대선 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숙명 민주동문회라고 해요. 2022년 3월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학교 측에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은 학교 측에서는 이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예비 조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가타부타 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2022년 5월에 숙명민주동문회에서 다시 이제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숙대는 그 직후에 예비 조사를 우리가 마쳤다. 그러나 본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표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당시에는 예비 조사 결과 본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표절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2년 8월에 이제 숙명 그 민주동문회 제가 이제 그냥 그 숙대 동문회로 하겠습니다. 네. 이 동문회에서 다시 8월에 추가 제보를 했더니 그렇다면은 예비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됩니다. 제보자와 네. 그리고 이제 논문 조사자와 피조자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때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총장은 장윤군 총장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같은 해에 교육위 국감에서 장윤군 이제 전 총장이라고 불려지죠. 예, 총장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이때도 아주 이제 묵인하면서 시간 질질질질 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24년 10월 교육위 국감에서 김문수 의원과 또 우리 문정복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김건희 논문만 이렇게 다른 논문에 비해서 8배나 지연이 되냐 지적을 했고 그때 JTBC가 이거를 집중 취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대 국회에 지난해 10월에 장윤금 이제 총장을 출석을 요청을 하는데요. 네.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이제 불출석에 따른 고발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렇게 예비조사 결과도 밝히지 않고 국감장도 나오지도 않고 했던 숙대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예, 지난해 말이죠. 예, 그 표절이었다. 김건희의 석사 논문이 표절이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도 제보를 한 민주동문회 측에다가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에 따른 이 조사위원들의 명단 등을 일체 공유하지 않아서 지금 불투명한 지금 검증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제 지적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JTBC와 교육언론청, MBC에서 이제 제보 확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 포인트가 좀 중요한데요. 2025년 올해 1월 8일 날 JTBC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가 이제 2차례나 이 숙대 검증 결과에 대해서 수치 거부를 하게 됩니다. 남편도 거부를 하고 아내도 거부를 하고 부창 부수와 같이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숙대가 김건희의 수치 거부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지난주에 했을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의 제기, 김건희에 대한 이의 제기를 요청을 하고 만약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숙대는 2월 중에 논문 표절에 대한 표절이다라는 결론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숙대에 대한 타임라인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아유, 김기현 교수 아주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숙명여대가 왜 그렇게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끌다가 이제 윤석열이 잡혀가니까 네. 이제 와서 그것도 표절이다. 그 확실히 결론 낸 것도 아니에요. 잠정 결론이에요. 그때 네. 은근슬쩍 김건희한테 이렇게 검증됐으니까 이의 제기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원치를 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먼저 우리 아니 숙대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이 숙대 행보가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권력 눈치 보기 이 꼴 권력에 알아서 기었다. 저는 이렇게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논문이 뭐 석학 대단한 논문도 아니고요. 이 정도의 논문 표절 검증이라면 저희 검증단 같으면 한 2주도 안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대학에서도 예비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한 달 이내면 끝났을 것이고요. 본조사까지 이렇게 3년여에 끌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권력 눈치 보기 외에는 다른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권력 눈치를 너무 봤던 거죠. 예. 그러다가 윤석열의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자마자 이때 더 늦추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급급하게 발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예, 권력의 눈치를 보다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하게 됐는데 국민들은 더 웃깁니다. 계속 눈치 보고 아니다고 했다가 이제서야 슬그머니 숙명여대가 그렇게 나오니까 숙명여대가 취소하면 우리 국민대 박사학위도 취소할게. 정말 이게 뭐 대학교에 자존심이 하나도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국민대가 더 치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국민대에 대해서는 또 우리 김용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국민대는 당시 예비조사까지만 했잖아요. 그렇죠. 예비조사 결과 김건희의 박사 논문이 표절이 아니기 때문에 본조사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그 얘기 왜 김영숙 교수님과 제가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이번에 이제 국민대 이제 박사기권에 대해서 네. 좀 정리를 해보면 거기는 여론에 떠밀려서 처음에 예비조사는 하긴 했어요. 네네. 뭐 교육부도 압력을 가했죠. 네네.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하긴 했는데 결론이 표절이 아니다. 네. 너무 웃기지 않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아니 검증을 직접 해보셨으니까 네. 그 검증 보셨을 때 그 김건희 논문 딱 보시면서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한숨부터 쉬십니다 지금. 아니 저는 정상적인 학위 과정 훈련을 받으면서 논문은 어떻게 써야 된다, 네. 또 어떠한 생각으로 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훈련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 논문을 봤을 때 이게 과연 박사학위 논문이 맞나? 네. 저는 일단 들었던 생각이 사기다. 이런 사기다. 생각. 네.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김건희 논문을 보시니까 수준이 어느 정도나 돼요? 한
중학생 뭐 이 정도 되나? 우리 중학생을 모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예요? 네. 중학생도 예. 그렇게 사기성 글을 쓰지 않습니다. 아. 학교 선생님들도 글쓰기를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는 실제로 엄청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세세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너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너무 많이 저질렀고 논문 전체로 표절 몇 %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따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네. 이 엄청난 일을 논문을 보면서 표절 몇 %로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면 네. 이게 오히려 굉장히 작은 문제로 네.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논문을 직접 읽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예, 실제로 모든 부분 논문이라고 볼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전에 네. 이제 옛날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학사 같은 경우는 논문 쓰는 법도 잘 모르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논문을 이제 짜집기해서 이렇게 낸 경우도 꽤 있었는데 그런 짜집기 수준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우선 우리 학문을 했던 선배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셔서는 안 되고요. 예. 오히려 제가 알기로 옛날 우리 학문 선배님들은 더 철저하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예.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짜집기를 한다는 그 이야기는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이 뭐 그냥 그런 시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오히려 짜깁기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하의 수준. 예. 네. 뭐 더 이상 뭐 설명을 안 하셔도 중학생 글쓰기보다 못한 그 김건희 이게 또 박사학위 논문이잖아요. 네. 예. 박사학위 논문도 뭐 그렇게 된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수준이면은 이렇게 대본에 이게 한번 읽으면 이걸 어떻게 박사학위를 줬지? 이렇게 하고 국민대가 바로 검증단 예비 검증해서 거기서 탈락을 시켰어야 되는데 네. 표절이 아니다. 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뭐 쉽게 얘기해서 표절이 아니야 할 때는 우리의 카피 그 프로그램이 있죠. 네. 예, 그 돌리면은 네. 뭐 30% 40% 네. 나왔다고 그때 네. 언론 보도에서 나왔잖아요. 네. 학계에서는 보통 10% 이상 되면은 뭐 네. 표절이라고 하는데. 네. 예. 뭐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국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뭐 일반적으로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그 정도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기 쉽죠. 제가 좀 첨언을 하면 이게 사실 저희가 직접 검증을 하면서 카피킬러라는 논문 검색 프로그램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장마다 인용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참고문헌 어떠한 참고문을 인용했냐를 이제 적시를 해야 되는데 그 밑에 각 그 주석을 달죠. 여기는 그냥 갖다가 블로그나 뭐 뉴스 보도 내용이나 다른 사람 논문을 갖다 놓고 그 참고문을 기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 상으로 검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당의 그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뭐 정경희 의원 이런 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카피킬러 우리가 돌려보니까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여당 의원도 그 교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뭔지를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논문 표절료를 말할 수가 없고요. 김건희의 박사 논문은 그냥 갖다가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남의 것을 구현상 교수님, 네. 또 숙대죠. 숙명여대 구현상 교수님의 남의 저작권을 갖다 그냥 베낀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표절률이 몇 프로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국민대가 더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국민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비 조사 결과 이것은 표절이 아니다. 예, 그 국민대는 전 국민 앞에 사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오늘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김건희 씨의 논문은 그냥 자체가 쓰레기니까 거기는 이제 뭐 검증할 필요도 없고 이미 다 끝난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민대 숙명여대 이제 그러니까 그들의 연구 윤리를 담당하셨던 분들 난 그분들의 그 윤리 의식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국민대 윤리 연구윤리위원 분들 아시잖아요. 네네네. 그분들 왜 그렇게 잠정 결론을 냈을까요? 우선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죠. 우선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은 원래 국민대에 계시는 분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그때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내규는 국민대 내규에 따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중에서 외부 전문가를 2명을 30%를 예. 두게 돼 있어요. 그러면 30%면 5명 중에 30%면 1.5명 이상이잖아요. 예. 사람을 1.5명으로 할 수는 없지 두 명, 않습니까? 네. 2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총 5명 중에 2명이 외부 인사가 돼야 되는데 네. 국민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죠. 규정 위반이죠. 네. 그래서 저도 동의하는 것이 우리 김경화 교수님 네.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국민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학문을 어지럽혔고 혼란을 일으켰고 갈등을 일으킨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대 졸업생들과 동창회 수많은 관련 우리 시민들에게 얼모독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윤리위원회는 그냥 함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규정에 의해서 뭐 5명 중에 3명은 학내 교수로 이루어지고 있고 2명은 외부인인데 뭐 그러한 규정 자체를 그런 어긴 건데 뭐 그랬다는 것은 이미 짜고 치려고 하는 거죠. 내부 교수들끼리 해가지고 이거는 문제 없는 걸로 결론을 내자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국민대 그 졸업생들이 와가지고 그때 퍼포먼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자기 뭐 논문 뭐 학위 이거 다 쓸데없다. 막 나는 반납하겠다. 네. 어마어마하게 이게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 국민대 졸업생들은 참 창피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국민대 졸업생들만 창피한 게 아니고요. 국민대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 동문, 그리고 학부형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뭐 사용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총장이나 이사장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교수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논문에 대해서 예비조사 결과 그렇게 판단을 한 후에 지금은 또 뭐라고 하냐, 더 비겁합니다. 지금은 숙대가 학위를 취소하면 우리가 검토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거 또 떠밀어요. 이게 어떻게 대학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국민대는 또 이사장도 지금 국감장에 나오지 않아서 아주 우리 역사의 한 획을 또 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에 가담하거나 부역하거나 동조한 이런 교수들 또는 그런 총장과 이사장은 그 자질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국민대학교는 지금이라도 온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사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